네,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그날이변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 이 신성한 이혼 5, 6화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 1화에서 4화에 대한 리뷰도 궁금하시면 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 6화의 메인 사건은 최종호 교수 케이스입니다. 참 분류는 우리 이혼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성한 이혼에서는 이 김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이 장형근 사무장도 이제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살면서 이제 장형근 사무장에게 이혼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5, 6화의 메인 사건인 최종호 교수 케이스 역시도 이 최종호 교수와 사모님의 법률혼이 아직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최종호 교수가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그 다른 여자와 법률혼이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종호 교수는 간암 환자였는데요. 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미용실 언니 상간녀와 같이 신성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 언니와 혼인신고를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내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줘요.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의뢰인이 찾아온다. 정말 변호사로서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저희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 솔루션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판결로 가게 되면, 끝까지 소송을 가게 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질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서도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아예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계속 명백하게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포기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면 그 합의안을 내면서 이제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책 배우자가 드물게 이혼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 법인에는 승소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에 대해서는 그날 이변 전 영상,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성한 변호사는 이 최종호 케이스를 맡긴 했는데 영 참 떨떠름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미용실 언니가 최종호 교수의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최 교수와 혼인신고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최 교수가 간암 환자였잖아요. 이 배우자가 되면 간이식을 해주는 절차가 좀 쉬워져서 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용실 언니가 최종호 교수님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은 이혼보다는 사별이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신성한 변호사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최종호 교수에게 자, 전과자가 돼도 좋냐? 각오를 한다면 이 사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신성한 변호사가 왜 최종호 교수에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이혼 소송은 그냥 민사사건인데요. 신성한 변호사는 최종호 교수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즉 와이프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최 교수가 와이프와 제3자가 얘기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하게 되죠. 그 녹음한 녹취 파일에서 와이프는 최 교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보험을 들어준 사실, 그리고 오로지 최 교수에 대한 원망으로 혼인 유지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 교수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태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참 현실에서도 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실 이 케이스가 판결로 갔다면 최 교수에게 오직 복수심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놓고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아내의 귀책 사유, 유책성과 또 배우자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지금 멀쩡히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의 귀책 사유,
이 어느 쪽이 무겁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에서도 사실 재판부에서 규칙성을 명백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판결로 가는 것보다 조정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신성한 이혼은 그런 점에서 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상당히 잘 받아서 만든 드라마 같습니다. 이 최정호 교수의 경우에도 이 조정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요. 왜 다른 법정 드라마와는 달리 신성한 이혼에서는 이렇게 조정하는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올까요? 이혼 사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실 우리 가족 생활에서는 제3자입니다. 집에 CCTV를 달아놓지 않는 이상 이 법원이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당사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죠. 우리의 혼인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역에 있는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자라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정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즉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기 전에도 조정을 한 번은 거쳐라 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과 패가 확실한 이 민사사건과 달리 이 이혼 사건은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결국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상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들어왔는데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떠나온 마음이 돌아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솔직히 돌아올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이 돌아올까요? 그럴 목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긴 하지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책 배우자들 그리고 별거를 계속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더욱이 이제 신성한 이혼의 이 현금 사무장 케이스와 같이 이미 이제 유책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돌아오기 힘들죠. 그래서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서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이 껍데기뿐인 법률론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사실 더 허전하고 허무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예 옆에 누가 없으면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법률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법률론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그 배우자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그 공허함과 슬픔 정말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정말 상대방이 정말 전혀 단 1%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인다, 느낀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현실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성한 이혼 리뷰 함께 해봤는데요. 참 현업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또 상담했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가 참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 같은 드라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리뷰에서도 또 다른 쟁점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날 이변 이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